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hold your head.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일의 보컬러 영군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리버풀 대 맨유 노스웨스트 더비입니다. 그럼 먼저 선발 라인부터 보고 오시죠. 네, 잘 보셨나요? 굉장히 예상 외의 라인업이 나왔습니다. 일단 주목할 만한 건 리버풀이 클라인을 썼다는 거. 굉장히 오랜만에 클라인이 선발인데 클라인이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분명 2시즌 전만 해도 클라인이 1군 주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벤치 멤버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 이제 좀 씁쓸하긴 하지만 또 그런 전적이 있으니까 충분히 제 몫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클라인이 공격적으로 아놀드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 도움이 덜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도 저는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아놀드에게 밀리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잘 뛰면 잘 뛰었지.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고요. 케이타, 파비뉴, 바이날둠이 3미들인데 굉장히 낯선 조합이네요. 파비뉴와 바이날둠 조합은 좀 자주 봤지만 여기 케이타가 끼는 3미들은 사실 좀 위험성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은 부분인데 사실 이건 경기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케이타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동하는, 그러니까 10번 역할을 해주는 그런 4-2-3-1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지 않나. 경기를 보면 4-3-3인지 4-2-3-1인지 아마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격진은 역시나 마누라 라인. 그렇고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제 예상 외의 선발이에요. 블로그에 경기 프리뷰 글을 올리면서 대거, 달로트, 린델로프, 스몰링, 루크쇼, 그리고 이런 선수들 부상으로 못 나올 것 같다 했거든요. 근데 나왔습니다. 이 4명 선수 모두 폭백 라인을 이렇게 구축, 린델로프, 스몰링 이렇게 2명의 선수가 센터백이 또 라인을 잡고 경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루크쇼와 달로트죠. 달로트도 복귀를 해서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노스웨스트 더비인데 사실 이만큼 리버풀 전력이 강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한 이래로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꼭 이겼으면 하는 경기예요. 사실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하면서 EPL에서 리버풀이 맨유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딱 제가 보기 시작한 그 전 시즌에 이겼더라고요, 맨유를. 3-0이었나로. 근데 그러고 나서 내리졌어요. 14-15 시즌부터 17-18 시즌까지 내리지거나 비겼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기는 경기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좀 고무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긴 적이 없어요. 유로파리그에서 이기긴 했지만 그건 유로파리그. EPL에서 맨유를 상대로 승점을 3점을 따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도 좋고 또 맨유 분위기도 나쁘진 않지만 리버풀만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번이 참 승리를 따내기 적기라고 생각을 해요. 꼭 우승 경쟁뿐만 아니라 사실 이 두 팀 간의 자존심 경쟁에 있어서도
꼭 이겨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맨유가 과연 버스 수비를 할까에 대한 건데요. 네, 저는 뭐 버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약간은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공격 진행 굉장히 특이한데 미드필더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맨유도 약간 4-2-3-1로 나왔습니다. 마티치, 에레라가 중원을 담당할 것 같고요. 애슐리 형이 또 윙어로 나올 것 같아요. 루카쿠와 레시포드가 같이 선발로 나왔는데 아마 루카쿠가 원톱으로 뛰고 그 뒤를 레시포드가 받쳐주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아예 4-2-2-2로 투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린가드 또 나왔나요? 지금 모니터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산체스는 확실하게 안 나왔고요. 린가드가 나왔다면은 아마 오른쪽에서 뛰겠죠. 애슐리 형이 왼쪽에서 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버스보다는 덜 수비적인 축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공격하는 방식은 롱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네, 지난 시즌에 리버풀이 맨유한테 칠 때 롱볼, 그 두 번의 롱볼에 당해서 진 거니까요. 아마 그것을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뭐 아무래도 클럽 감독도 그것을 좀 예상을 하고서 파비뉴 선수를 기용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원에 부족했던 이 공중 병합의 경쟁력을 높여주었고요. 반다이크, 로브렌, 사실 로브렌보다는 최근에 고메즈라든지 마티카테 선수가 좀 더 신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로브렌도 지난 시즌 주전으로 꾸준하게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네, 로브렌이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경기를 보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eautiful ball, and Mane instant control, and a lovely finish. Lukaku in the penalty area. Oh, a spill by Alisson, and Jesse Lingard makes it 1-1. Mane pulls it across De Gea with a save. Shaqiri, yeah! It's there! The beauty! Super sub, Xherdan Shaqiri. Firmino in the penalty area. Back to Salah. Shaqiri, yeah! 네. 방금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는 3-1로 리버풀이 드디어 노스웨스트 더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던 승리였어요. 다시 리그 선두를 되찾고 승점 3점을 얻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강한 라이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2014년 3월 이후로 리그에서 맨유를 잡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의 한 4년 9개월, 4년 8개월 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리그에서 잡아낸 건데요. 정말 기쁘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경기력 자체로 보나 기록 자체로 보나 리버풀이 정말 앞서 나가는 그런 경기였어요. 슈팅 숫자만 봐도 맨유가 한 몇 슈팅했을까요? 한 5번? 6번? 슈팅할 때 리버풀은 한 36번이었나요? 그 정도 슈팅을 기록을 했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사실 뭐
1실점을 한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면은 비가 안 왔더라면 전 개인적으로 비가 안 왔더라면 충분히 실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점을 했어서 좀 아쉽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후반에 들어간 리버풀 골들도 비의 영향을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만 없습니다. 어쨌든 이겼으니까. 그래서 알리송 골키퍼가 실책이죠. 어쨌든 간에 실책이긴 한데 사실 그동안 꾸준하게 잘해왔었고요. 물론 레스터전 실수를 제외하면 꾸준히 잘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경기 실수한 거 가지고 크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좀 아쉽다 라는 거고요.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지 비기거나 졌다면 사실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키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거금을 들여서 영입을 한 건데 그런 활약을 보여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사실 팬심 넣고 본다면은 그래도 역시 알리송 잘했다, 할 수 있는 실수였다라고 보고요. 폭백 사실 중요한 거는 로브렌과 클라인의 폼이었어요. 로버트슨 반다이크 잘하는 거 아니까 가장 불안한 게 로브렌과 클라인이었는데요. 사실 아까 프리뷰에서도 말했듯이 로브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공이 오는 것을 예측하고 끊어내는 움직임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사실 그거는 마팁도 최근에 계속 나와서 잘 보여주던 것이었는데 로브렌도 잘 보여주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로브렌 죽지 않았구나, 그 정도 셨다고 폼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클라인도 사실 9월달이었나요? 9월달에 있던 첼시와의 카라바오컵 경기 이후로 첫 선발이자 첫 경기 출전인데요.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한두 번 실수 있었긴 했는데 그게 딱 16, 17 시즌 리버풀 수비 스타일이죠. 실수를 하면서도 잘하다가 한두 번 실수하는 그런 것이 바로 리버풀 수비였는데요. 그래도 오버래핑 역시 기대만큼 했어요. 원체 기대를 안 했어서 기대만큼 했다라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잘했습니다. 수비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고요. 밀러 선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약간 경미한 부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상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이번 경기 끝나고 한 주 가까이, 물론 토요일날 경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평일에는 쭉 쉬니까 좀 그 기간을 잘 이용해서 선수들 체력도 회복하고 또 부상당한 선수들도 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사실 케이타, 파비뉴, 바이널도 3미들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4-2-3-1이었어요. 번리전처럼 케이타가 왼쪽 윙포워드로 나와서 살라가 원톱, 마네가 오른쪽으로 옮겨가고요. 피르미누가 이제 항상 하던 것처럼 세컨톱, 이렇게 해서 4-2-3-1이었는데요. 파비뉴와 바이널도 더블식스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파비뉴가 정말 눈에 띄었는데요. 공수 전반적으로 정말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슈팅,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 계속해서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패스, 마네한테 찔러 넣어준 선제골 장면에서의 그 도움은 파비뉴가 어떤 선수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수비 끊어내는 거 굉장히 좋았죠. 특히 이제 펠라이니가 투입된 이후로 펠라이니랑 주로 경합을 많이 했는데요. 파비뉴가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리버풀에 없던 유형의 선수를 잘 영입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비뉴가 정말
리버풀에 필요했던 피지컬 좋고 키 커서 공중볼 잘 따는 그런, 그리고 뭐 탈압박자하고 거의 만능인 선수, 속도까지 빠르면은 정말 사기캐가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파비뉴가 팀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케이타, 사실 좀 왼쪽 윈포드로 두기에는 좀 아쉬운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잘하거든요. 미드필드에서 잘하는데 왼쪽에만 한정해서 두기에는 좀 재능을 썩히는 기분이죠. 그래서 경기 내내 이 중앙에서 공을 잡고 올라오는 장면에서 정말 뛰어난 속도, 볼 운반 능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좀만 더 팀에 적응하고 선수들과 합을 맞추다 보면은 그 경기 내내 보여줬던 그 케이타 특유의 굉장히 미끄러진다 해야 될까요? 그런 패스가 있어요. 그런 스루 패스 굉장히 잘 먹혀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네, 살라, 피르미누 잘했어요. 특히 마네가 지난 나폴리전 활약을 만회하듯이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어요. 사실 오랜만에 왼쪽에서 플레이를 자주 했는데요,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샤키리의 마지막 득점 장면에서 굉장히 그 드리블 1대1 돌파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좋았어요. 그리고 살라, 사실 원톱 살라는 이번 경기에서 뭘 보여주기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자주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 굳이 윙에서 잘하는 선수를 원톱에 두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피르미누 잘했어요. 연계 좋았고요. 뭐 많이 뛰어다니면서 태클, 파울로서 역습 찬스 꺼내는 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교체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하게도 교체 투입된 핸더슨, 샤키리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샤키리가 멀티골을 뽑아내면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요. 프리시즌 때 사실 맨유를 상대로 보여줬던 오버헤드킥, 절묘한 그 시저스킥 굉장히 좋았는데, 진짜 맨유를 또 잡아낼 줄은 기대는 했는데 진짜 해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진짜 해주니까 좋네요. 잘 데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최고입니다. 핸더슨 뭐 늦은 시간에 투입이 돼서 많은 걸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주장으로서 후방에서 굉장히 잘 안정감을 주는 플레이, 마지막 굳히는 플레이를 잘 보여주었고요. 어쨌든 뭐 클럽의 용병술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 경기는요. 사실 맨유도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왜 포그바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중원의 퀄리티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가 포그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선수를 투입하지 않은 것은 사실 그동안 얘기가 계속 나왔던 포그바와 무리뉴의 불화설에 좀 재점화를 시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5백 3-5-2 형식으로 나왔는데요, 득점 장면에 대해서는 링가드가 집중력이 뛰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갔다라는 것이 그런 열정과 그런 투지가 또 득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부분은 칭찬하고 박수 받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부분,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잘한다고 느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7라운드가 지나면서 리버풀이 정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경기가 울버햄튼 원정이에요. 울버햄튼 굉장히 강합니다. 웬만한 중상위권 팀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약간 중상위권 팀과 상위권 팀, 그 중간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듯이 뭔가 애매하게 못하면서도 애매하게 잘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역시도 방심하면 안 되는 팀입니다. 무엇보다 리버풀의 부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정신력으로 무장을 해서 잡아내야 할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전반기 머지않았습니다. 전반기 끝까지 전반기 끝이 나기까지 단 2라운드 남았어요. 그때 동안 17경기 14승 3무예요. 리버풀이 좀만 더 힘내서 지금 1위 자리에 굳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버풀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노스웨스트 더비는 리버풀이 3대1로 이기면서 리그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르네버 컬럼 영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hold your